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되면서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소상공인분들 빠르게 좀 회복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맹추격하고 있죠. 물론 아직 격차는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심하지만 그래도 퀄컴에서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 세계 2위 현기차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유지되고 점유율을 더 확산해야 될 텐데 폭스바겐은 뭐 제쳤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약간의 의의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콜라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뭐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증거도 있다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 뉴스들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급락이 나온 후에 바로 회복되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1선 아래쪽 움직이는 게. 그래서 뭐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번 주는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죠. 21선 돌파도 노려보고 그런 구간, 회복의 구간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엔 쉬는 구간이었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21선을 빠르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와 미증시 정말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돌파 실패를 해도 넘어가다가 실패해서 이렇게 해서 밀리거나 해도 실망할 거 없다.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급락 후에 나스닥이 사실 하락은 주도를 했죠. 그래서 기술주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이슈가 콜옵션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 실패한 이슈, 그리고 니콜라 사기극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RM을 인수한다라는 뭐 호재가 나왔으니 이 부분에서 한번 기술주들 이제 오늘은 이제 약진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요. 그 추가 하락보다는 여기는 어차피 회복돼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회복돼야 되고 이슈도 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얼만큼 회복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21선을 제압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뭐 넘어가주면 좋겠지만 이번 주에 넘어가주면 좋겠지만 한 단계 두들기고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두세 번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하단을 계속 두들기는 거는 좋지 않다. 이제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니 얼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넘어와서 뭐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리면서 시총상위주도 간만에 이제 전차군단이라고 이제 많이 불렸었죠. 한 9년, 10년 이 당시에 전차군단, 차화정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차별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오르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운수장비 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운수장비, 운수창고 그리고 전기전자 쪽이 뭐 강세를 보였죠. 거기에 통신업이랑 뭐 이런 쪽이 나머지가 좀 순환매가 좀 돌았는데 제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 동향 나쁘지 않다. 그리고 9월 이후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왜냐 한 6월쯤부터 해가지고는 저 하방향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6월쯤 되면서부터 이 구간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5월, 6월 이 정도에서는 하방향을 말하는 사람과 긍정적이다 말하는 사람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면서부터는 2000포인트쯤 가니까 하방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보통은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신중하게 말씀드린다고 한 겁니다. 강하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선조정이 나온 거예요. 매를 먼저 맞은 거예요. 모두 아시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먼저 맞으면 그 다음에는 내성이 생겨서 쉬는 구간은 나와도 이렇게 강력한 구간이 나오지 않아요. 돌발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돌발악재가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간다. 수급도 좋고 이 조정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이게. 근데 사랑제일교회 이슈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한번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하고 돈을 찾아갔으니까 매도가 나온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 타이밍에도 오히려 상방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상방 포지션, 개인 투자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잠깐 움찔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죠. 상방.
기관 투자자들은 뭐 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찾아가니까 매도는 했지만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 계속 매도 포지션, 프로그램 영향력이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도 포지션 쌓여있고 뭐 했던 부분을 자꾸 선물 매도를 청산, 하락 포지션을 안 들고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관 뭐예요? 기관도 상방.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세력이 없어요, 지금은. 다 올라가는 쪽에다가 혹은 하락을 청산하는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려감 가질 필요가 뭐 있나요? 경제 말씀하시면은 안 좋다고는 누누이 말씀드려. 이거 경제가 좋아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경제는 점점 안 좋을 거고 올해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하반기에 올해 말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행인 거고 적어도 이 하락하는 게 이렇게 턴만 돼도 다행이다. 작년에 반도체에 말씀드리듯이 턴만 돼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해가지고 좀 더 강했던 부분이 있고 사랑제일교회 이슈가 나왔다 해도 그동안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목격을 했다. 우리나라의 그 성숙한 시민의식에 모두가 칭찬을 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금방 이겨낼 것으로 외국인들은 판단을 하고 단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는 구조지만 파생 쪽으로 해서는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인버스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 구간에서 청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버스 하락 포지션을 들고 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수가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아요. 왜? 이제는 이 구간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지수가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만큼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요만큼 올라오느냐 아니면 요만큼 올라오냐 반등의 강도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 종목 다 반등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실 거예요. 반등이 안 나온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바닥에 비해서는. 중간에 샀으면 몰라도 바닥에서는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종목 빼고요. 정상적인 종목이라.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안 가는 섹터는 안 가죠. 그리고 소외주들 순환매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 기존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요 정도 여기서 반등 나서 이렇게는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소외주가 순환매 나온 척 하더니 다시 밀려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지금은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외주들 순환매 나오면은 이번에는 또 단호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매도하는 구간입니다.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반등장은 괜찮아요. 얼만큼 반등이 나오냐 차이도 있고 그냥 테마성으로 혹은 루머성으로 해서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어도.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상승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반등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차별화된 시장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좀 강력하게 상방향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쉬는 구간 정도는 나와도 괜찮다라고 원래는 추석 연휴 때 이런 게 하나 나와도 되는데 추석 연휴 전이나 후나 해서 이런 조정이 하나 나와도 되는데 미리 선조정이 나왔고 매를 미리 먼저 맞았으니 우려할 필요 없다. 외국인들이 수급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파생 포지션 뭐 만기 전에도 청산한 거 상승 포지션 없고 어느 정도는 롤오버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체 다 청산받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롤오버가 나왔고 그리고 만기일과 만기일 다음 날에도 해서 전체적으로 하락 포지션보다는 상승 포지션 쪽으로 해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포지션을. 그래서 보면은 뭐 파생 포지션은 오늘도 풋옵션 매도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은 매도했으니까 하락하면 안 되는 구조 그리고 콜옵션 매수 상승해야 되는 구조예요.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야지 수익 보는 구조란 말이에요. 대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1,500계약 이제 매도가 잡혔는데 요거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한 게 아니다. 장 마감에 기관들이 한 1,500계약 정도를 줄이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과 같이 이제 청산하면서 이렇게 매도가 잡혔는데 큰 물량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영향력으로 해서든 선물 매도가 잡혀 있었는데 이게 하락 포지션이다. 선물 매도는. 근데 이거를 한 달 전부터
확인시켜 드렸죠. 마감만 되면 1000계약이든 2000계약이든 3000계약이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죄송합니다. 기관들이 청산하고 있다. 기관들이 여기서 청산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마이너스가 잡히는 거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장마감 쯤 가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다 청산해버리죠. 3000계약 정도 이제 매도였던 게.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하락 포지션을 안 들고 간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이미 뭐 선물과 옵션으로 상승 포지션이 구축돼 있고, 기관도 하락 포지션을 안 들고 가려고 하고, 내려가기를 원하는 세력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돌바락제가 나와야지만 이런 게 나오지, 이런 하락이 나오지, 돌바락제가 없다, 정상적인 시장이다, 쉬는 구간은 나와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의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다. 경제 얘기하시는 분들, 경제는 역시나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고 추경을 4차까지 하고 저는 추경 4차를 제 기억으로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추경 3차까지만 나왔지 4차는 나오지 않는다. 근데 4차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에요. 제가 시장을 본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적으로 좀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굉장히 성숙하다라고 합니다. 소수분들이 이제 조금 협조를 안 해주시는 부분은 있지만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나라는 잘 지켜내고 있다. 과거 금모기에도 그랬고, 나라가 위기가 오면은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잘 극복해내는 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정부 정책으로도 주식시장으로 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현차한 종목들을 빠르게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거나 교체하면 안 된다. 테마 잘못 따라가다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놈들 꺾이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격에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테마주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고 좀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시면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강하다. 자, 오늘도 갭상승 나온 다음에 약보합 전환까지 장중엔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회복한 다음에 0.64% 상승해서 이제 894포인트, 이제 900포인트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75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시세를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에 선조정 나온 거 아주 좋았죠.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이 안 나올 타이밍에 나온 거였기 때문에, 돌바락제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제도약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900포인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대로 가면 1000포인트 넘어가는 것도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당장 넘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1000포인트도 노려볼 수는 있다. 다음 조정 전에 갈지, 다음 조정에 한번 온 다음에 갈지는 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최소한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동안 삼성전자 좋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메모리 반도체 수출 43% 증가에 IBM, 그리고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계속 파운드리 쪽에 수주가 나왔는데, 기존의 퀄컴이 수주 나온 게 이제 중저가 쪽이었다면은, 이번에는 5G, 차세대 5G AP칩을 수주를 했습니다. 1조 원 규모고요. 그래서 가칭으로는 스냅드래곤 875라고 돼 있는데, 전량 수주를 해서, 이 부분이 또 긍정적이죠. 그래서 초미세 공정 쪽으로 해가지고, 5나노 쪽으로, EUV 5나노 공정 쪽으로 해서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나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TSMC와 삼성인데, 이 부분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가격적으로 좀 유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TSMC의 모든 수주가 다 가지 않는다라는 걸 삼성이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TSMC가 굉장히 공격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삼성은 고객사들이랑 경쟁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AP칩을 엑시노스 생산하면 퀄컴이랑도 경쟁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삼성이 좀 가격 경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TSMC에다 계속 주면은 얘네가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이제 고객사들도 좀 불편하겠죠. 근데 삼성이
기술력도 괜찮고 뭐 맡겨볼 만하다라고 하면은 TSMC 쪽보다는 좀 이제 삼성에다가 한 번, 두 번 맡겼는데 이 정도면 괜찮네, 기술력도 괜찮네 라고는 생각이 들면은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제 20% 넘어가는 게 좀 관건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유율이 2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삼성에 대해서 지금도 주목하고 있지만 재조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20%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글로벌 고객사들도 조금은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 있다. 그게 아무래도 한 2022년에서 23년 사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더 빨리 오면 좋겠죠. 그래서 뭐 2, 3년 뒤 정도, 이제 올해는 이제 한 3개월 남았으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 정도면은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6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이 정도는 급등이죠. 단기적으로 조정도 거의 없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도 이렇게 5일선에 아래꼬리 달고 말아올린 거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만원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6만 2천원 사이에서 이제 조금 비중을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은 돌파를 노리고 갈 것이냐, 요거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면은 넘어가서시든 아니면은 저항을 받고시든 쉬는 구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무조건 수주 소식이나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계속 상방에만 보기보다는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만원 회복했는데 뭐 8만원 단위적으로나 의미 있지 8만 3천이나 8만 7천원 구간이 더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하이닉스도 숏 포지션은 어느 정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뭐 중순까지는, 지금까지는 가을까지는 모르겠고 올해 말 정도 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고 내년 정도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동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들고 갈 생각으로 들어가시면은 성공한다. 단기 자금이면은 뭐 6개월이야 단기 자금이면은 그렇게 썩 재미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자금이었으면 사실적으로 계속 횡보만 했죠. 6개월 동안.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은 그냥 가는 거고, 대신 짧게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중장기로 봐도 소부장이 더 유리한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기랑 장기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 적어도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 정도는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 최근에 삼성 쪽으로 해서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이슈가 많았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쪽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합산 MS가 2분기부터 9%를 돌파하고 7월까지 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8만 7천 대를 2위, 폭스바겐을 제쳤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지속돼야겠지만 현재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됐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차가 18만 원 이 저항에 걸쳐 있습니다. 현재는 다중천장을 만든 모습이고 여기를 넘어가서 한 차례 위쪽으로 양봉을 세워줘야지 18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대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 좋았고요. 44,000원 넘어갔죠? 왜 안 바뀌어? 44,000원 넘어갔죠? 자, 44,000원 넘어가서 안착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 대신 여기서 꺾여 내려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돌파한 게 속임수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양봉을 하나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아래쪽에 살짝 이탈해도 요 이탈한 게 속임수 구간이 되겠죠. 흔들기 정도를 버틸 수 있겠죠. 그러니 한 차례 더 위쪽으로 뿜어주는 게 필요하다, 기아차는. 그리고 뭐 만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뭐 테슬라 쪽과 링크 있을 때부터 뭐 기술력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3,000원, 34,000원 저항 구간에 들어왔어요. 요 구간에 오늘 거래량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기를 한번 돌파해서 위쪽으로 세워주면은 만도도 새로운 시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시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나 뭐 모비스 같은 경우 당연히 뭐 나쁠 리는 없겠죠. 그래서 41,000원 여기 유지해주고 위쪽으로 가는데 얘는 21선이 아직까지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도 45,000원, 46,000원 저항받고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돌파해서 쉬었다 가면은 강한 거고, 이렇게 한 차례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있지만 45,000원에서 6,000원 요 구간에서는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 같은 이제 뭐
영향력을 받아서 자동차 업종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왔다. 그리고 니콜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니콜라 사기 논란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이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종목들, GMB 코리아나 EM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에는 호재가 되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수소는 충전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측면에서 전기차도 지금 이제 요만큼 왔는데 수소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 뭐 GMB 코리아, 뭐 EM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가 자, 미국의 뭐 완성차 유통업체의 이제 피인수 기대감을 모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마인드라의 품을 이제 드디어 좀 벗어나서 좀 정상적으로 가는가라고 한번 뭐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미국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뭐 10월 중순에 북미회담 가능성 쪽도 대두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난티라던가 데아티아이나 아시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지난번에 뭐 가스관 관련주 쪽이 좋았는데 이렇게 좀 순환매가 살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어마어마한 강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얘기 나오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 산업통상부가 이제 국가기술표준원 쪽 요쪽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다가 뭐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IEC 쪽에 이제 그래핀 쪽의 정기적 특성평가법을 계속 밀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한 5년 걸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국제표준이 결정돼서 그래핀은 한국 이럴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일재지라던가 뭐 상보 이런 종목, 뭐 엑사이오스 이런 종목 많이 말씀드렸고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2인승 경영 전기차 출시까지도 맞물리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뭐 EM 플러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까지도 오늘 뭐 좀 이슈를 모으면서 뭐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소부장 쪽도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본이 이제 뭐 스가 쪽으로 해서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총리 쪽을 스가 쪽으로 해서 뭐 기울어지고 있는데 뭐 아베랑 뭐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진 않아요. 한국에 뭐 엄청 우호적이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불매운동 관련주 쪽이나 뭐 소재 규제 쪽으로 해서 조금 주목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보면서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일본 관련된 이슈 쪽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도자가 교체되는 거니까 내각이니까요. 그래서 총리 교체 부분도 뭐 간단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 보면은 그건 테마성으로 짧게만 치고 빠지는 정도로는 이용할 수 있다. 지난주에 이제 순환 매도 가능성 있는 쪽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가 절대 투자 관점으로 보지 않던 제 기준에서는 별로라고 말씀드렸던 한국전력까지 제가 꺼내 들면서 이런 종목들도 약간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21,000원 뭐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를 넘어가야지 좋아지는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 정도로 이제 소외주들은 이제 순환매 정도만 노리시고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쉬는 구간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은 급등한 거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리고 주도주성 종목들은 쉬는 구간에서 야금야금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장 여러분들 이번에 뭐 저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들어도 아시겠죠.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 회원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좀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특히 아래쪽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돌바락제만 없으면은 시장은 괜찮다. 그리고 돌바락제는 단기적 이슈로 작용을 하지 시장의 추세를 꺾지는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 잘해서 모두 이제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2,400 정도면은 내 실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겠죠. 이번 주에 아마 국이 이제 모집 공고 올라갈 텐데 뭐 기다렸다가 주시던지 아니면 미리 뭐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뭐 길게 24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요 구독 버튼 옆에 알람 설정을 꼭 하세요. 알람 설정하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는 거, 기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퇴근길 시황이고 추가 영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 표시 체크해 주시고요.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